충남 역사 속 이야기와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 역사인 대세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장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까? 대전역 대전을 만들다입니다. 대전역은 대전의 대문과도 같은 곳이죠. 예. 예전에는 대전에 오려면 대전역을 통해서 오고 또 대전역을 통해서 떠나갔습니다. 예, 대전 시민이면 또 아니면 대전 시민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대전역 다들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 그 대전역이 대전을 만들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대전은 어떤 대전입니까? 그 대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0년 전에 대전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120년 전이요. 네, 1번 대전역, 2번 둔산동, 3번 대전 복합터미널. 어디입니까? 120년 전이면 감이 안 오네요. 예. 정답은 3번 대전 복합터미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1900년경이죠. 대전역 주변은 사람이 살기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 여름철마다 홍수가 나서 대전천 물이 범람했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만 해도 폭우로 인해서 유등천물의 갑작스런 상승과 유속으로 유천교가 붕괴되어 지금까지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둔산동에 살았으면 거의 죽었습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물줄기가 모여드는 삼천동 인근이었으니 정말 위험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7세기 충청도 양반이라 불리는 동춘당 송중길도 계곡산 아래 살았고 지금도 그 마을을 송씨마을, 송촌동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이름이 많이 실렸던 인물 우암 송시열도 대전 복합터미널의 오른쪽에 위치한 가양동에 살아서 현재 우암 사적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촌동과 우암 사적공원은 대전 복합터미널 좌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대전은 대전역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신도시, 즉 근대도시 대전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1905년 대전역이 만들어지고부터입니다. 대전역 부설의 전제 조건은 대전천 범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천 정비와 제방공사가 진행되었고 하천 범람의 위험이 사라지자 교통이 편리한 대전역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근대 문명의 상징은 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슨의 위인전을 읽으며 밤에 전기불이 들어와 인간을 어둠에서 해방시켜준 그 전기는 근대 문물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단연코 철도를 근대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는데 걸어서는 2개월, 마차로는 4주, 열차로는 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차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부산의 해산물이 대전까지 보부상을 통해서 오려면 일주일이 걸렸는데 기차로 오면 하루면 도착합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과 물자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의 개념도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첫 닭이 울 무렵, 자시, 해시 등의 전근대적 시간 개념은 사라지고 몇 시 몇 분으로 구체화됩니다.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열차를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에 의한 자연적 시간보다 인간이 만든 물리적 시간이 더 중요시됩니다. 때문에 열차역마다 벽시계가 설치되고 주요 광장에도 시계탑이 만들어집니다. 대전역과 함께 시작된 대전이라는 도시는 이전의 대전과는 다른 신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대전 동구문화원에서는 철도 대전의 근대를 열다 라는 문화총서를 출판했습니다. 책에서는 대전이 근대도시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은 교통, 행정,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철도교통을 강조하죠. 그럼 대전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송촌동이나 뭐 다른 곳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주로 회덕현과 진자면에 모여 살았습니다. 회덕현은 동구 읍내동이고 진자면은 유성구 원내동입니다. 조선왕조는 1읍 1교의 원칙에 따라 수령이 파견된 9년에는 반드시 국립지방교육기관인 향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5세기 성종 때에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는데 대전은 대전천을 경계로 회덕현과 진자면이 있어 각각 회덕향교와 진자면교가 세워졌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에 간행된 여지도서라는 책에 보면 대전 인구가 회덕현에 1만여 명, 진자면에 5,500여 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경부선이 완공이 되고 대전역이 문을 열면서 대전의 도시 중심이 아예 바뀌게 된 건데 그때 대전역을 중심으로 어떤 도심들이 그럼 만들어진 겁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예. 대표적 마을이 본정인데 그 근본 본자를 쓰죠. 예. 일본식으로는 혼마츠라고 불렀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으뜸원자를 써서 원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일본인 마을로 주로 철도 기술자, 군인, 상업인들이 모여 살았고 집도 우리의 전통 가옥인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아닌 현대식 슬레이트 집이거나 일본식 가옥이었습니다. 예. 그 원동 옆에 이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마을이 형성되는데 인동입니다. 이곳은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고 쌀가게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까요? 학교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예, 1906년 심상소학교가 문을 엽니다. 해방 후 원동초등학교로 바뀌었다가 1979년에 폐교되고 지금은 울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대전 최초의 근대 초등학교는 1911년 삼성동에 문을 연 삼성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906년이 아니군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심상소학교는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1907년에는 신사도 만들어집니다. 예. 대전역 동광장 소재동 뒷산에 신사를 만들었던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1910년에는 회덕에 있던 군청이 원동으로 이전합니다. 이 1910년대에 근대도시 대전이 제2의 도시로 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1910년대 대전은 제2의 도약을 하는데요. 예. 그것은 1914년에 호남선 철도가 완공되어 대전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대전역은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삼남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예. 원래 조치원이 합류 예정지였으나 주로 철도 부설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철로를 중심으로 분기점을 찾다 보니 대전 회덕으로 결정난 것이죠. 경부선과 호남선을 통해 대전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교통 요지가 되었고 1912년 원동에 일본인 자본에 의한 주식회사 어채시장, 지금의 농수산물 시장이죠. 생겨납니다. 부산의 해산물과 전라도의 쌀 그리고 대전 근교의 채소류가 철도를 따라 대전에 모였고 사람과 돈도 함께 모여들었죠. 예. 지금은 중앙시장이라 불리며 대전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전면은 1917년에 지정면으로 승격됩니다. 지정면이란 면 중에서도 특별면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지정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24개가 있었는데 충남에만 5개가 있었습니다. 대전, 조치원, 천안, 공주, 강경입니다. 예. 대전, 조치원, 천안은 철도의 등장과 함께 발달한 신흥도시였고 공주, 강경은 철도 이전에 금강을 끼고 발달했던 전통도시였습니다. 예. 대전 신시가지는 대전역에서 대전 천변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전천의 목척교를 비롯한 중교, 대운교 등의 다리가 생기면서 대전 도심이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재동에 있던 신사도 1929년 현재의 성모여고 자리로 확장 이전하였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 태미고개에 있는 벚꽃나무들은 이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중학교가 문을 여는데 대전중학교입니다. 당시에는 중학교가 5년제여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함께 배웠습니다. 대전중학교는 해방 후 대전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2017년에 개교 100주년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 요즘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전고등학교군요. 맞습니다. 예, 대전이 충남 제1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충남도청이 이제 이전하면서부터로 알고 있는데 도청 이전 효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도청은 1932년 10월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도청 주변에 충남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들어서고 대전은 충청 제1도시로 우뚝 섭니다. 철도 교통 중심 도시에서 충청 제1의 행정, 경제, 문화도시가 되었으며 급속하게 도시 공간이 확장됩니다. 대전역에서 도청까지의 도로가 직선도로로 확장되었고 대전의 도심이 선화동, 용두동, 대흥동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대전역에서 충남도청까지 중앙로가 생기고 바둑판 모양의 직선이 중심이 된 근대도시 대전이 완성됩니다. 이 무렵 대전 중심가에 상수도와 가로등도 설치됩니다. 상수도 공사는 도청 공사 비용과 비슷한 35만 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식장산의 세천 유원지의 물을 대전 신사가 있던 태미고개 수도산까지 끌어올려 배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도산 정상에 가면 배수지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 봄에 태미고개로 야간 벚꽃놀이를 갔었습니다. 예. 한아름들이 벚꽃나무들은 제각각 수만 개의 벚꽃을 피웠고 그 나무들이 모여 꽃동산을 만듭니다. 예. 그 꽃 속의 동굴을 걷다가 가로등 밑에 서면 지나가던 바람을 타고 벚꽃이 꽃비를 뿌려줍니다. 예. 그 광경에 황홀했고 그 늦은 야밤에도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에 황홀했습니다. 1930년대에 일제 신사가 있던 이 태미공원에서는 예. 이런 벚꽃놀이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대전역이 생기면서 근대 도시 대전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대전이 뭐 철도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하나의 도시 속에는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서울이나 전주, 부산 등을 여행할 때 그 도시의 현재도 보지만 그들의 과거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도 함께 돌아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대전역 광장은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예. 대전역 가락국수는 세월 따라 가버렸습니다. 대전역 광장의 대전 브루스 노래비는 광장에서 사라진 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대전시에서는 작년 대전 영시축제에 200만 명이 찾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대전 사람들은 대전 영시축제의 명칭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예. 철도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감동적으로 살려서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전 영시축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오늘 역사인 대세남 대전역 대전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